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이슈 시그널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지하철역, 그리고 노선수와 그리고 집값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하철역이 많은 동네일수록 집값이 비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하철은 버스나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보다 시간의 지체가 덜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역세권 여부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데요. 실제로 단위 면적당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과 지하철역 개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33개의 최다 지하철역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의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지역의 지하철역과 노선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하철역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5개 노선 총 86개의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의 평균 아파트값은 5개의 지하철역밖에 없는 과천시보다 한참 낮은 아파트값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다르게 경기도의 집값은 서울, 특히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2020년 개통 예정인 4개의 지하철 노선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집값과 집가 상승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간에는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역과 노선수와 그리고 지역별 집값과의 상관관계, 서울 지역과 경기도 인천 지역 부분 자체, 수도권 인천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수도권 신설 지하철에 관련된 기사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하철 출구 미사 풍산 역세권 아파트 신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의 기사 내용이고요. 자, 보시는 또 지하철 3호선 수도권인 수용성 지역에 영전 추진한다는 내용 자체도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도의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하는 아파트 단지도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지하철과 부동산에 있어서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밀접한 관계 부분에 있어서의 기사 부분 자체를 보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개구가 있습니다. 25개구 자치구별로 지하철역의 보유 현황을 좀 보실 텐데 중복 환승역 부분 자체를 합계했을 때 똑같이 이제 하나로 봤을 때 전체 서울의 지하철역은 389개역이 있습니다. 389개역 중에 우리 화면에서 보셨듯이 강남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33개로 가장 많고요. 또 주변에 보시는 대로 송파, 그리고 강서, 중구 등등 해서 서초까지 해서 역사가 개수가 지금 많은 지역들 부분 자체가 집값에 있어서 좀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가장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 부분 자체는 아까 강남구로 말씀드렸고, 그럼 노선별로는 강북 쪽에 중구 지역이 7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호선, 그리고 4호선, 그리고 5호선, 3호선 경의중앙선 해가지고 현재 지금 3호선이죠. 총 지금 7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중구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위쪽 강북 쪽에 청량리가 있는 동대문구, 그리고 아래쪽으로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 서초구 순으로 노선이 지금 많이 지나다니고 있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서울 지역의 지하철역 수와 노선 수에 있어서의 아파트 값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그래프 보시면 평균적으로 서울 지역의 자치구별 평균적 지하철역 개수는 15개 됩니다.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지하철역 주변 부분 자체에 있어서 평균적인 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862만 원이 되고요. 자, 그러나 지금 보시는 또 지하철역 수가 많은 강남, 송파,
중구, 그리고 서초구 등등은 보시는 대로 가격대가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625만 원 수준으로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서울 지역은 지하철역 개수에 따른 부분 자체에 있어서 뭐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자체에 있어서 가격대가 좀 높이 나타난다라는 부분 자체로 접근하시면 될 텐데, 자 보시면 서울 아파트값과 지하철역 노선수의 상관관계. 자, 강남, 서초, 송파가 보유한 389개 중에 총 전철역 중에 지하철역이 81개 역사가 강남, 송파, 서초구에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체 389개 역 대비해서 21%에 대한 부분의 역사가 좀 차지해 있고요. 결론적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은 정확하게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비례 관계에 있어 지하철역과 노선수에 따라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인천과 경기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경기 인천 중에 가장 많은 지하철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인천입니다. 인천은 총 5개 노선에 총 86개의 지하철역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용인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3개 노선에 그리고 25개의 지하철역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성남 4개 노선에 21개, 그리고 위쪽으로는 의정부 등등이 지금 또 고양까지 있죠. 2개 노선에 21개의 역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의 순위를 보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도 수도권 지역을 봤을 때 아직까지 역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연천, 포천, 아래쪽으로 안성. 이번 연도에 지금 5호선이 연장되는 하남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개통 역사가 없는 지역 중에 바로 서울 인근에는 하남 지역이 이 4곳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하철 역사가 없는 부분 자체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경기 인천 지역에 있어서 지하철역 개수와 아파트 값을 비교해 볼 텐데요. 자, 영상에 보셨듯이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86개의 역사와 5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인천시 아파트 값은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284만 원의 부분 자체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 서울과 비교했을 때 전 지역에 있어서의 역사 부분 자체는 평균적으로 11개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하철 부분 자체에서 이 지역 같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358만 원으로서 평균 부분보다도 아직까지는 좀 아래에 있는 역사가 많지만 좀 아래에 있는 부분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보시면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4호선이 지나가죠. 5개 역사밖에 없고요. 그렇지만은 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97만 원으로서 가장 높고요. 또한 또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성남 그리고 광명 지역 부분 자체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부분 자체의 숫자는 적지만은 가격대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역적인 부분 자체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개 노선, 4호선이죠. 5개 역사만 있지만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30분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값 자체가 가장 높은 부분 자체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4개 노선, 8호선, 신분당선, 분당선, 경강선 중에 경강선을 제외한 3개 노선이 강남의 접근성 부분 자체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또 그 다음으로 집값이 높은 강명시 같은 경우에 자, 2개 노선, 1호선과 7호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울 업무지구로의 접근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 지역 중에서 상위권의 집값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는 3개 노선, 21개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강남까지, 서울까지 도달하기에는 한계성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역보다도 아직까지는 아파트 집값 부분 자체가 아직 떨어지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역사가 가장 많은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5개 노선, 1호선, 인천 1, 2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수인선까지 총 86개의 역이 있지만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노선 부분 자체가 1호선 한 개 노선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과 강남으로 접근성 부분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 자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그리고 서울의 업무지구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집값이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 노선수가 많은 부분 자체가 정확하게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수도권, 경기와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업무지구나 아니면 강남 쪽으로의 어떤 교통 여건, 접근성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집값의 향방이 틀려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수도권의 개통 예정인 4개 노선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남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입니다. 자, 상일동에서 하남 검단산까지. 자, 올 4월 달에 1단계로 개통이 되죠. 상일동부터 하남 풍산까지. 그리고 올 말에 2단계로 하남시청에서 하남 검산당까지 5호선 하남 부분 자체, 지하철역이 없었던 하남 부분 자체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인선. 전 구간이 수원에서 인천까지 올 8월 달에 개통 예정입니다. 거의 역사가 만들어졌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개통이 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구간 자체가 국제 업무지구부터 송도 랜드마크 시티까지 2020년 올 12월 달에 개통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부분 자체가 연장이 되는데요. 부평 구청역부터 성남역까지 2021년도 1월 달이면 개통이 돼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이 많으면 당연히 집값이 많겠지, 높겠지라는 부분 자체로 일반적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서울 지역과 경기, 인천 지역을 바라보는 투자의 관점 자체가 좀 상이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와 많으면 많긴 좋겠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역과 노선수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특히 업무지구나 강남 부분 자체로 접근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용이한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가지고 실투자 개념 자체의 집을 한번 마련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은 좀 쉬운 거랬죠. 다음 이 시간에는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판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린 게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봤지만 좀 어려운 부분 자체가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세테크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략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음 시간에는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